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제 영국 의대 입시가 어제부로 저는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입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드리자면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예요, 제가. 영국 고등학교를 나오고 영국 의대를 목표하시는 분이라면 저 같은 길은 걷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영국 유학을 왜 가게 되었냐? 이 이야기는 되게 긴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러시아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이 일을 거기에서 구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러시아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남들은 저도 그때 당시에 들어봤던 곳이 러시아는 아니었으니까 갑자기 내가 러시아로 하면서 되게 많이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영어도 너무 따라가기 어려웠고 솔직히 말해서 그 몇 년간은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이겨내서 학교 생활도 잘 하고 그리고 영국 국제학교도 미국 국제학교에서 영국 국제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 커리큘럼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GCSE라고 퀄리피케이션을 이제 따려고 노력을 하는 2년간의 수련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게 되게 많고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조금 더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가 되게 임팩트가 강해서 영국 교육과정이 이런 교육과정이 되게 나에게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적도 꽤나 우수한 편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3에 한국에 귀국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고3에 한국에 귀국을 한다면 나의 고3은 그저 학교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고3이 끝날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나는 이것보다 발전할 수도 없겠다라는 걱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교육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게 워낙 외국에서도 악덕이 높은 한국 교육과정인데 내가 고3에 들어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멘탈이 그걸 버텨낼 수 있을까? 라는 막상 두려움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나 영국 유학을 가야겠어요 라고 선언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고등학교를 저는 열심히 알아봤고 그 중에서 학비가 가장 싼 곳, 그러면서 학비가 가장 싼데 성적은 꽤나 잘 나오는 시골 학교로 오게 되죠. 근데 학비가 너무 저희 집에는 부담이 되게 많이 가서 저는 장학금을 45%를 받고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의대 준비를 시작을 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만약 어렸을 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나는 아마 경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쪽에 관심도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커가면서 과학에 되게 재능을 조금 보여서 과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저희 사교적인 면도 되게 커서 과연 내가 리서처로서의 자질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리서처로서의 행복을 나는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과학에 대한 과학의 엄청난 어드밴스먼트를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는 프리빌리지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나는 이 직업을 했을 때 나의 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디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었던 거죠.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영국 의대를 갔느냐, 한국 의대를 갔느냐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제 영국 의대 같은 경우는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영국 의대가 1년에 6천만 원은 기본이고 제가 알아본 대학교는 한 8천만 원은 깨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비, 그 다음에 거주비, 그 다음에 accommodation fee, 그리고 생활 리빙 코스트까지 다 합치면 1년에 1억은 좋게 깨지고 그 이상도 깨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보내지 못하죠. 그걸 5년, 6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좋게 말해서 10억은 깨질 거란 이야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만한 자금이 없으셨고 저도 부모님께서 그만한 짐을 지금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영국 의대를 넣게 된 이유는 인터뷰 익스피리언스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준비해온 게 있으니 이제 영국 의대를 조금 준비를 해보고 그때 친구들이 다 하나씩 대학교 오퍼를 받을 때 나도 하나쯤은 받으면 나의 학교 생활을 조금 이어가는데 정신적으로 조금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넣었던 것도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 의대를 넣기엔 다른 스펙이 조금 부족했어요. 이제 저는 3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저를 외국에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다른 대학교에 이제 넣을 때 저희 학교 내신뿐만이 아니라 SAT, AP, 그리고 뭐 다양한 언어 자격증, 토플 이런 걸 따서 가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는 SAT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제 성적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건 아마 제가 준비한 기간이 짧아서였던 것도 있고 전 한 2주 준비하고서는 시험을 봐서 1480점이 나왔어요. 근데 의대를 넣으려면은 1590에서 1600, 그러니까 만점 가까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 내신으로만도 너무나도 벅찼던 저희 내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능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AP 같은 경우에는 AP를 공부를 했지만 저는 러시아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AP exam들이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었고 영국에서도 AP를 하는 학교는 저를 다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AP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에는 120점 만점에 115점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 위 성적은 내가 과연 이거를 내신을 포기해 가면서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115점 이상을 올리는 게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토플 자격증이라고 러시아어 자격증을 제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대를 넣기에는 남들보다 너무 스펙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한국 의대를 넣지 않는 쪽으로 점점 변해갔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의대를 넣기에는 너무나도 능력이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의대를 넣을지 안 넣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넣을 수는 있지만 아마 넣었을 때 승산이 있을까라는 게 questionable 해서 근데 영국 의대를 좀 써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바이올로지를 넣든 의대를 쓸 수 있는 성적이 된다면 의대를 쓰든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영국 의대를 넣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영국 의대를 넣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라고 한다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있고 그리고 저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도와줄 웨비너이라는 줌 회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던 케이스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재단에서 열어주는 러닝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BMAT이라고 저희 어플리케이션 exam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거 서포트 해주는 프로그램도 저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호스피털 병원에서 volunteering도 하고 work experience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치열을 했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 러시아어도 꾸준히 하고 있었고 한국 수학도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았던 그 12학년이었지 않았나. 영국 와서 1년차 때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올림피아드에서도 여러 가지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학년에 올라오면 9월 달부터 열심히 자소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자소서를 열심히 썼는데 저는
선생님께서도 그러셨고 이제 주변 친구들도 그랬고 너희 자소서는 완벽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아 자소서도 괜찮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정을 한 7, 8번까지 하고 최종본으로 이제 내게 됐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A레벨이라는 교육과정을 수여하고 있어요. A레벨이란 교육과정은 이제 되게 한 가지 과목을 굉장히 심도 깊게 대학교 1학년 수준까지들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은 3개에서 4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5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개 다 A-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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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스타 이렇게 받아서 Predicted A-스타 5개로 어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카스를 보지 않았어요. 왜 유카스를 안 봤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영국으로 의대를 오기에는 너무 돈이 없었고 그래서 영국으로 의대를 오겠다고 부모님께 선전포고를 할 거면 적어도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학년은 유카스를 보는 대학교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유카스를 봐요. 그리고 비맷을 보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비맷은 이제 탑 유니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유카스에도 너무나도 뛰어난 유니들 많죠. 근데 저는 유카스를 보기보다는 그냥 비맷만 보자. 왜냐면 전 그때 학교 내신을 선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름에. 그렇기 때문에 비맷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비맷 유니버시티가 뭐가 있을까요? 캠브리지, 옥스퍼드, 임페리얼, UCL, 브라이튼 앤 석섹스, 그 다음에 랭캐스터 아마 이걸로 다 6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4개를 골라서 쓸 수 있었죠. 옥스퍼드, 임페리얼, UCL, 그 다음에 브라이튼 앤 석섹스 이렇게 4개의 의대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연한 기다림이 시작이 되었어요. 결과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맷을 보았고 솔직히 말해서 완벽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웬만큼 남들이 봤을 땐 괜찮네 할 만큼의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모르고 있었던 점은 저는 영국인이 아닙니다. 영국인이 아니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영국 의대에서 받을 수 있는 International Student가 정해져 있어요. 그 넘버를 팔로우 하거나 그 이하를 뽑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대학교들은 International Student를 많이 뽑는 대학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홈 스튜던트, 그러니까 영국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 훨씬 더 좋은 스펙, 훨씬 더 좋은 비맷 스코어. 한마디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빡셀 줄은 몰랐어요. 나름 학교에서 되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일단 내가 부족한 게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많은 의문이 들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제가 이 소식을 들은 지 막 오래되지도 않았고 제가 막 나 괜찮아 할 만큼 이제 막 멘탈이 건강한 상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힘든 상태긴 한데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옥스퍼드에선 이제 9월달이 아니라 몇 월달이었지?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11월달, 12월 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쯤이었네요. 그때 이제 인터뷰 이메일이 와요. 인터뷰 이메일이 오거나 아니면 rejection letter가 나오게 되죠. 저는 그때 광탈이란 걸 처음 겪게 됩니다. 네, 시험이 그때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economics였고 그 다음에 biology였죠. economics 시험을 듣고 이제 나와서 딱 앉아서 그래 우리 biology 공부를 하자라고 열심히 이제 공부할 준비 딱 마치고 핸드폰을 봤는데 메일이 와 있네요. 무슨 메일일까 하고 메일을 체크를 했더니 제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탈락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 1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 탈락할 수 있지 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울면서 막
리바이스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는 심정으로 열심히 시험을 작성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친구가 저한테 꽃을 사줬었어요. 제가 너무 하도 울어서 하루 종일. 하여튼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임페리얼, 그다음 UCL, 그리고 Burton and Sussex죠. 그래서 저는 그래 이제 나중에 또 뭐가 나오는지 기다려보자 하고서는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방학 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겨울방학 때도 되게 힘들어하면서 그 끝없는 기다림이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메일이 언제 올지 모르고 나의 인생을 통째로 송두리째로 거부당하는 느낌이 드는 일이 제 인생엔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그때가 너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임페리얼에서 이메일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제가 탈락을 했대요. 그날 아침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너무 슬픈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말했죠. 엄마 나 탈락했어 하고선 다시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제 꿈에서 제가 또 리젝 메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서 이게 꿈이었나 보다. 이게 사실일 리 없겠지 하면서 제 이메일을 다시 들어가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제가 꿈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로 탈락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좀 많이 힘들어했죠. 그러다가 UCL에서도 탈락 이메일을 이제 한 1월 달쯤에 다시 학교를 다닐 때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브라이튼 앤 석섹스에서 저는 광탈이 아닌 인터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아는 누구보다 인터뷰 준비를 많이 했고요. 정말 열심히 했다? 정말 후회 없을 만큼 인터뷰 준비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뷰 스코어이 남들보다 그 스트레스홀드보다 1, 2점 낮대요. 저보고 추합을 기다리래요. 네, 또 느꼈죠. 홈 스튜던트의 스트레스홀드는 저희보다 훨씬 낮았어요. 근데 난 1, 2점이 부족해서 이걸 또 추합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근데 그때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영국 외대를 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 해도 다른 친구들은 하나둘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저만 저희 자리를 못 찾을 것 같은 기분이 그 기분이 영원한 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쳐 있었고 난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됐고 한국은 내신을 보니까요. 제가 그렇다고 한국 어플리케이션을 놓을 순 없으니까요. 버티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되게 희망찼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고 이걸 또다시 세상에서 내쳐진 기분이 나이 18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이 거기다 나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내가 그딴 패스포트 하나 없어서 이딴 대우를 받는다고 저희 어린 마음에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부모님께 이제 뒤늦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자 우리 너가 지금 이 상태에서 네가 희망을 또 가지면 엄마는 너가 무너지는 걸 다시 못 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많이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별로 괜찮은 건 아닌 것 같고 지금도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솔직히 말해서 하루는 괜찮다가 하루는 힘들고 뭐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BSMS에서 취업을 받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저는 9월이나 10월에서 지금 A레벨 시험을 보고 있으니 5월달까지 끝없는 기다림과 끝없는 리젝트로 가득 찼던 하루하루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 메디슨의 꿈은 그렇게 접게 되었습니다. 대학교가 그걸 보지 못했다 해서 나의 노력들이
내가 이뤘던 성과들이 어디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성장을 했을 것이고 지금 저는 제 자신이 그런 experience에서 나왔을 거니 어딘가 뭐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러니 너무 대학교에서 떨어졌다고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가장 힘들거든요. 제가 저를 계속 타박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가시밭길이라도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울어도 괜찮다. 근데 울고 우리 털어내자 라는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같이 굴지 마십시오. 일단 저는 한국 대학교를 갈 생각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썼던 거지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6컷 꼭 보시고요. 비맷은 이제 사라지죠. 모든 게 사라지고 6컷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컷 잘 보세요. 잘 보셔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대학교 달라져요. 왜? 다들 A스타 들고 오니까. A스타 5개부터 떨어지는 게 인생인데 그러니까 6컷 잘 보시고요. 대학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면 너무 야망 있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천재가 아닌 이상 붙는 게 그렇게까지 쉽지 않습니다. 뭐 6컷을 너무너무 잘 봤다. 거의 4마크에 가깝게 봤다. 그렇다면 넣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룰은 공식적으로 선생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 탑 초이스는 굉장히 나한테는 너무나도 벅찰 정도로 좋은 학교, 그러니까 뭐 옥스브리지나 임페리얼, UCL 그런 학교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2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내 성적이 내 6컷에 이 정도만 간다 하시는 대학교 꼭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이프 초이스 이렇게 다 4개 넣으시면 됩니다. 그거를 꼭 팔로우해서 저같이 이렇게 뭐 한국 대학교를 넣으실 생각이거나 뭐 다른 방안이 있으신 분 아니라면 꼭 그걸 팔로우해서 하시길 빕니다. 그거는 이제 입시 선배로서 조금 실패한 입시 선배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이고 그냥 인간으로서 저 같은 사람에게 지금쯤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잘하고 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계속 우리 노력하면서 살아봐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다가올 미래는 어떤 미래일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가득가득한 나의 몇 년 동안 꿈꿔왔던 꿈이 화사삭 사라진 상태이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새로운 꿈이 저를 찾아올 거고 제가 무슨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건 꿈이 아니라 내가 무슨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캐릭터리스틱이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지 아니면 열심히 뭐 다른 retry, 재수를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내서 하루에 조금씩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찾으면서 열심히 버티면서 같이 살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 첫 번째 비디오인데 저는 1년 뒤에 제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졸업을 하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 1년 뒤에 나는?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묻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나이 미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지금 대학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골똘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든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뒤에 이 비디오를 다시 보게 된다면 제가 행복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사람이 되어서 또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좋겠다. 사회에 또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내봅시다, 여러분.